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개혁신당이 가져갔던 그 기대가 좀 많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존재감, 아까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세력이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미리 마음을 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본격화 2월 초쯤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예. 결국 공천 못 받는 현역부터 시작해서 당협위원장들이 튕겨져 나오는 현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나오면 전반적인 지역구 구도를 짜고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네.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예. 범벅이 됐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일단 관심 끌자. 일단 뉴스에 나오고 일단 방송에 나오자. 근데 그건 셀럽의 길이지 이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갈비신당 이후로 오늘 신조어를 만들자면 또 캡사이신 신당이 아닌가. 자, 이러자 이 개혁신당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민심 외면하고 대통령에 가만 조아리며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들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정치 콜레스테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신당을 캡사이신, 관심종자 이게 된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께 짧게 밖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지금요. 캡사이신과 콜레스테롤 뭐 나름 말하는 일리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 맞죠. 개혁신당이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그 표현에 대해서 관심종자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이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콜레스테롤 썼는데 저는 두 분 다 지금 젊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젊은입니다. 네, 그러면 언어 용어를 쓸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줄이자고 여야 모두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예. 좀 용어 선택은 본인들의 어떤 뭐 이렇게 좀 특유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젊은 층들 놓고 이게 서로 경쟁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예. 다 싫어할 겁니다. 캡사이신하고 콜레스테롤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싸움이. 지금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데 아무튼 대단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준석 신당가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세종시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총선 때 어디 출마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례로 가실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요. 뭔가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종 출마도 닫아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제 느낌과 그리고 상징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세종에 이미 개혁신당 소속으로 총선에 이제 선거가 2개인데 도전하겠다는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제가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죠? 처음에는 대구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 너 본인 또 노원을 뭐 떠난 거 아니라는 얘기했다가 이번에 세종을 열어뒀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예. 원래는 자기가 원했던 구도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찐 윤으로 결집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여당 속의 새로운 목소리로 이 신당을 자리매김하고 싶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개혁신당이 가져갔던 그 기대가 좀 많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존재감, 아까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나갈 거냐, 세종에 나갈 거냐, 대구에 나갈 거냐, 비례할 거냐 계속 이런 궁금증을 유발해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싶은데 예. 이제는 조금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좀 전국 팔도를 계속 찍고 다니잖아요. 팔도를 찍고 다닌다 지금. 좋은 전략인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근데 왜 세종 정관계 대변은 왜 세종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자기가 등원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삼중이라고 하잖아요. 마삼중이요?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3선 중진이요? 마삼중이 이 이준석 대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음 지역에서 3번 들어보셨습니까? 떨어졌다? 네, 그 그래서 뜻입니까? 세 번이나 선거에 나왔는데 한 번도 등원에 성공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 집구석 여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실제 등원하지 못하고 집구석이 아니라 혹시 방구석 아닙니까? 방구석 여포에 안방 여포라고 또 안방 여포. 뭐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안방 여포.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 화법대로라면 예.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갈 겁니다. 자기가 이번에 등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순으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자기의 정치적 명분과 명을 예. 걸고 노원에 나가서 멋있게 떨어지는 모습 연출하려고 하지 않을 근데 겁니다. 비례대표는 얼마 전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정치는 뭐 그럼에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불구하고 거니까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뭡니까? 뭘로 읽히십니까? 앞에서 계속 비판하셔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옹호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원래 그런데요. 생각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 지역으로 세종을 이미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예. 근데 뭐 왜냐하면- 앞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중도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지역이구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을 만들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종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라고 굳이 한다면 예. 아직은 구도를 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탈당파들이 정당 만들었을 때 예. 서로 간에 이제 개혁신당 쪽하고 뭔가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굳이 그걸 안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뭐 어느 지역을 우리한테 해달라든가 예. 비례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세력이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미리 마음을 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본격화 2월 초쯤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예. 결국 공천 못 받는 현역부터 시작해서 당협위원장들이 튕겨져 나오는 현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나오면 전반적인 지역구 구도를 짜고 예. 그리고 선거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2월 예. 중순 전까지는 선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석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럴 때 일종의 이제 간판 역할을 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그쯤 가야 저는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 뭐 컷오프 등등으로 공천을 못 받치는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니 그때까지는 지역구를 정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구상을 갖고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간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요.